시장의 문을 쉽게 열어보는 주식학개론 시간입니다. 8월 들어서 연일 솟구치고 있는 우리 증시입니다. 코스피는 연일 연고점을 경신하는 모습인데요. 4일 연속 돌파를 했죠. 자, 그리고 추가 경기 부양책에 대한 기대감으로 뉴욕 증시가 상승한 점, 이런 점이 국내 투자 심리에도 긍정적으로 작용이 됩니다. 자, 오늘 보시면요. 코스닥도 2년 2개월 만에 850선을 돌파해내는 기염을 토해내고 있는데요. 오늘 분위기 좋은 목요일장 흘러가고 있습니다. 자, 오늘은 토마토 투자클럽 문서진 전문가, 김혜진 전문가 이렇게 두 분의 진의를 모셔보고요. 우리의 포트폴리오를 단단하게 만들어줄 그런 소스대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오늘은 언택트 수혜주로 승승장구하는 모습을 보여줬던 게임주, 바로 이 게임주 쪽으로 집중 조명해 보는 순서부터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주식 경제 이야기 쉽게 풀어보는 지니스타 지금부터 들어갑니다. 네, 질의와 인사부터 나눠보겠습니다. 네, 문서 전문가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자, 코로나19로 인해서 오히려 수혜를 받은 대표적인 섹터 중에 하나라고 볼 수 있겠죠. 이 게임주입니다. 문 전문가님이 그토록 강조했던 특히나 NC소프트 같은 경우에는 이 100만 원 선 눈앞에 두고 지금 조금 내려오긴 했는데요. 자, 다시 조금 틀거리고 있거든요. 자, 일단은 이 글로벌하게 게임주들이 강한 모습을 보여주는 이런 요인들 깔끔하게 좀 정리를 해볼까요? 네, 제가 이제 오늘 오전 시간에 이제 더 마스터에서도 좀 설명을 드렸는데요. 최근 들어서 글로벌 게임주들이 주가가 거의 하이킥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EA라든지 그다음에 블리자드라든지 테이크2 같은 이런 회사들은 지금은 이제 아주 강한 상승세를 좀 보이고 있는데요. 일단 대표적으로 우리가 이 게임주들이 상승의 요인을 본다면 다들 아시는 것처럼 코로나19로 게임 이용 시간이 이제 증가를 한 거죠. 특히 이제 미국 같은 경우는 재택근무를 상당히 많이 합니다. 재택근무를 상당히 많이 하다 보니까 물론 이게 참 좀 뭐죠? 재택근무는 하는데 또 짬짬이 또 시간이 더 아무래도 회사에 있을 때보다는 집에 있을 때가 시간이 더 많이 나긴 하는가 봐요. 그래서 어쨌든 게임 또 이용 시간이 좀 많이 늘어났다라는 거고요. 표 하나 볼까요? 표 하나 보면 이게 지금 여기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제 블리자드, 그러니까 액티비전 블리자드의 여기 이제 전체적인 주요 게임별로 그러니까 이제 MAU죠. 그러니까 월간 이용자 수 증가 표를 이렇게 보시면 아시겠는데 여기 눈에 띄게 올라오는 게 있어요. 딴 거는 그냥 이렇게 움직였는데 여기 보시는 것처럼 이게 COD, 그러니까 콜 오브 듀티라고 해가지고 이게 배틀로얄 방식의 게임입니다. 우리가 흔히 우리나라에 블로그리 하고 있는 이제 배틀로얄. 그다음에 미국의 이제 포트나이트 요런 방식의 게임인데 사실 이제 이 콜 오브 듀티 같은 경우는 좀 나온 지는 꽤 오래됐습니다. 근데 지금까지는 계속 이제 그 배틀로얄 관련 쪽에서는 크게 이제 이 힘을 못 썼었거든요. 예. 근데 최근 들어 가지고 힘을 많이 썼는데 왜 이게 이런 식의 흐름이 나왔냐면 다음 그림 한번 볼까요? 다음 그림 하나 보면 지금 요거는 이제 EA예요. 이거는 이제 블리자드 건 아닌데 여기 보시면 전체적으로 나오면 PC, 콘솔, 모바일 게임인데 이번 코로나 사태 때 크게 증가한 게 있습니다. 확실하게 콘솔 게임이 크게 증가했죠. 아무래도 모바일이나 PC는 집이 아니더라도 특히 모바일 게임 같은 경우는 굳이 집에서 안 하더라도 직장 내에서도 할 수 있는 건 물론 방화벽으로 막혀 있으면 못 하기도 하긴 하지만 어쨌든 그래도 조금 이제 장소의 제한이 덜하죠. 근데 이 콘솔 게임 같은 경우는 장소의 제한이 굉장히 좀 심하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그만큼 이제 코로나로 인해서 집에 있는 시간이 늘어나고 그로 인해 콘솔 게임 관련 쪽에 매출이 꽤 많이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콘솔 게임과 관련된 부분에 가지고 있는 이 게임들의 실적이 많이 늘어났고요. 아까 이야기된 콜 오브 듀티라든지 그다음에 이제 EA 관련 주요 게임들 콘솔 게임이 굉장히 많죠. 그다음에 이제 테이크2 같은 경우도 이제 이 GTA 이쪽도 이제 콘솔 게임 쪽으로 가다 보니까 이 콘솔 게임 관련 부분에 힘이 좀 강해졌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다시 처음으로 가자면 그래서 어쨌든 코로나로 인한 집에 있는 시간이 늘어나는 거 그로 인한 이제 매출이 증가하는 거는 당연하다라고 보시고요. 근데 중요한 건 이거죠. 그러면 단순히 그것만으로 이 글로벌 주요 게임주들이 상승을 했을까? 그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게임의 이제 플랫폼이 변화가
지금 펼쳐지고 있다라는 건데 이 게임은 제가 항상 이야기드렸지만 스트리밍 쪽으로 넘어가고 있다. 지금까지 원래 제일 처음은 콘솔이었죠. 콘솔에서 PC로, PC에서 모바일로, 모바일에서 이제는 스트리밍으로 넘어가는 단계고요. 그러니까 게임 산업의 큰 산업의 변화가 지금 현재 나오고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단기적으로 코로나가 끝나면 뭐 매출 전체가 뭐 다시 꺾이는 게 아니냐라고 우려하실 수도 있지만 그렇지 않다라는 거. 단기적인 이슈이기보다는 좀 중장기적인 이슈로 보고 게임 산업을 접근하시는 게 맞지 않나라고 생각합니다. 자, 글로벌하게 게임주들이 강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는 점을 확인해 봤습니다. 짧게 볼 게 아니고요. 조금 더 길게 볼 수 있을 만한 그런 이슈가 아닌가 싶은데요. 자, 그러면 당연히 뭐 국내 게임주들에게도 영향이 있을 텐데 구체적으로 또 어떤 영향이 있는지 그 부분도 설명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사실 이제 해외 쪽에 대한 매출 비중이 높은 기업들뿐만 아니라 국내 쪽에 매출 비중이 높은 기업들도 여전히 저는 게임 섹터 내에 묶여 있는 종목들은 긍정적인 요인으로 작용한다라고 보고 있는데요. 아무래도 글로벌 주요 게임사들의 멀티플이 계속 높아지고 있지 않습니까? 이 부분은 결국에는 국내 게임사의 멀티플 역시도 동반해서 상승시켜주는 요인이죠. 항상 이제 우리가 시장의 종목을 분석할 때 싸고 뭐 싸지 않다라고는 분석을 할 때 국내 내에 동종 업종 내에 뭐 P나 PB를 이 비교도 하지만 글로벌적인 동종 업종 내에 P를 또 비교 분석을 많이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경쟁사들의 멀티플이 상승을 한다. 그렇다면 우리나라의 주요 게임 업체들의 멀티플도 상승 요인이 된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중요한 건 그렇다고 해서 모든 게임주들이 다 잘 갈까? 최근 들어가지고 게임주들이 흐름이 좋았어요. 특히 소형주 게임들이 많이 갔습니다. 액토즈 소프트, 뭐 조이맥스, 그 다음에 뭐 룸투 코리아 이런 식으로 좀 뭐 M게임즈 뭐 이런 것들 좀 작은 게임들 관련 종목들이 많이 갔었는데 그런 게임들은 저는 기술적인 반등, 그다음에 약간 테마성으로 단기적인 흐름이라고 보고요. 왜냐하면 제가 앞서도 얘기 드린 것처럼 게임은 스트리밍으로 넘어가면서 게임 산업의 큰 플랫폼이 바뀌는 겁니다. 그러면 그 스트리밍으로 가기 위해서는 결국에는 알짜 컨텐츠가 얼마나 보유하고 있냐가 중요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스트리밍 플랫폼 변화에 대처가 가능한 기업을 중심으로 저는 매매를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단순히 예전에는 그러니까 우리나라 소형 게임사들이 많이 많이 들어올 수 있었던 거는 그러니까 모바일 게임으로 넘어가면서 그러니까 아무래도 게임이 처음에 콘솔 게임에서 PC로 넘어갈 때 좀 이제 소위 말하면 이 PC가 사양이 어느 정도 좀 콘솔보다 좀 높았으니까 그때는 그러다 보니까 좀 게임의 퀄리티가 많이 높아졌어요. 근데 중요한 건 모바일로 넘어갈 이식을 할 때는 이 PC만큼의 소위 말하면 구현을 하기는 어렵습니다. 모바일 환경이 PC만큼 뭐 마우스를 조작한다든지 버튼키를 조작한다든지 그리고 액정이라든지 화면에 뭐 한계도 있고 하다 보니까 구현이 굉장히 좀 많이 하지 못했죠. 그리고 모바일 기기의 성능도 그만큼 못 따라왔으니까요. 그러다 보니까 초창기에는 캐주얼 게임이 많이 나왔습니다. 그때 여러분들이 아시는 많은 종목들 뭐 썬데이 토즈라든지 이런 종목들이 캐주얼 중심으로 해서 게임들이 많이 양산이 됐어요. 그러면서 좀 많이 각광을 받았고 그 기업들이 주가가 많이 가긴 했지만 중요한 건 뭐냐면 이제 모바일의 성능도 높아지고 그러다 보니까 게임을 구동할 때 뭐 소위 말하면 좀 게임의 퀄리티도 굉장히 더 높아졌어요. 그럼 거기에 따라갈 수 있을 정도의 역량이 되는 회사들만 성공을 한다는 거죠. 지금 최근에 모바일 게임이 나오는 거 보고 성공하는 게임은 작은 회사는 거의 없습니다. 캐주얼 게임 거의 없어요. 예,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변화가 돼야 되는데 이제 스트리밍으로 넘어가면 이것보다도 훨씬 더 큰 규모, 우리가 흔히 말하는 대작 게임 정도가 되어야지 이쪽이 유저들의 선택을 받을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대처가 가능한 기업들에게만 저는 중기적인 모멘텀으로 접근하시는 게 맞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저는 소형 회사보다는 중대형 회사에 좀 집중해서 관심을 가져보자라는 이야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스트리밍 서비스가 실현이 될 겁니다. 그렇다면 플랫폼이 변화할 텐데 여기에 따라갈 수 있는 그런 기업들을 선택하는 게 좋지 않을까 이런 말씀까지 전해 들었습니다. 자, 오늘 지니스탁에서는요 이렇게 두드러지는 게임주의 강세에 대해서 내용 정리해 드렸습니다. 참고를 하시길 바라고요.
자, 이제부터는 김혜진 전문가도 같이 불러서 이야기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식학개론 강의를 좀 들어볼 텐데요. 오늘은 게임 얘기부터 출발을 했죠. 문화라는 키워드로 오늘 얘기를 좀 묶어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 지금부터 할 이야기는요. 바로 엔터테인먼트입니다. 자, 어떤 내용이 펼쳐질까요? 오늘의 페이지 지금부터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JYP, YG 이렇게 대표적인 엔터 기업들 지금 올해 최고 수준의 주가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엔터 기업들의 전망을 알아볼 텐데요. 자, 먼저 이 엔터 기업들의 현재 상황 그리고 또 새로운 사업들에 대한 이런 기대감이 얼마나 되는지 이런 내용부터 정리를 해보도록 하죠. 네. 저희가 이제 코로나를 겪는 와중에 지난달, 지지난달에도 이제 콘텐츠, 엔터 산업에 대해서 한번 정리를 해드렸었는데요. 물론 코로나의 영향을 가장 많이 받을 수밖에 없는 산업입니다. 그때는 저희가 좀 약간 부정적으로 이야기를 했죠. 네. 아무래도 제일 직접적인 타격이 있기 때문에. 네, 그래서 포스트 코로나, 네. 그러니까 코로나 이후에를 기대를 해서 네. 그 시기에 좀 기다린다면 앞으로 좀 괜찮아질 것이다. 코로나가 잠잠해지면 다시 공연도 재개할 수 있고요. 글로벌 월드 투어도 재개할 수 있고 네. 아무래도 지금 기획사들이 가장 수익을 많이 얻을 수 있는 구조는 아이돌들의 공연이거든요. 그렇죠. 예, 흔히 생각하시기에는 굿즈나 앨범이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그게 아니라 사실은 공연, 콘서트를 많이 해야 수익을 많이 얻을 수 있는, 매출 증대할 수 있는 부분이었는데 그 부분이 지금 다 멈춰져 있으니까요. 근데 지금은 이제 진짜 포스트 코로나 그리고 사업을 어떻게 새롭게 신성장 산업으로 재편을 하고 있는지를 좀 지켜보시면서 엔터 산업에 조금 관심을 가져보셔도 될 법하거든요. 그 부분을 정리를 하려고 합니다. 엔터 산업이 최근에 뉴스가 좀 많이 들리고 있어요. 가장 최근에 좀 관심 있게 보셔야 할 뉴스는 이걸 것 같아요. SM이 움직이고 있습니다. 네. 근데 가운데 얼마 전에 SM 뉴스도 나왔죠. 네, 이 SM을 필두로 해서 양쪽에 이제 우리가 아는 기업들이 있잖아요. 일단 네이버부터 보면은 네이버가 1,000억 규모의 이제 투자를 했습니다. SM에 투자를 했는데요. 사실 이거는 이제 한류스타 기반의 지식 재산권이라고 왜 게임에서는 네, 그 게임을 IP, IP라고 하잖아요. 근데 이제 엔터 기업에서는 이제 아이돌 그룹들의 그 이미지를 지식 재산권 IP라고 네. 하는데 그 IP를 활용해서 영상 플랫폼 비즈니스를 강화하겠다라고 해서 두 기업이 지금 같이 투자를 하고 있는 건데요. 왜냐하면 네이버의 V라이브 있잖아요. 이 V라이브가 최근에 글로벌 사용자 수가 정말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직접적으로는 공연장을 못 가니까 네. 이제 온라인 공연을 많이 하다 보고 그다음에 이제 대화 창을 많이 하죠. 그러니까 유튜브 의외로 실시간 라이브를 안 하고 이쪽으로 또 많이 하더라고요. 맞아요. 유명 우리나라 아이돌 그룹들은. 사실은 V라이브 같은 경우에는 그 네이버에서 좀 전략적으로 밀고 있는 네. 그 스트리밍 그 플랫폼이었거든요. 근데 코로나가 있기 전에도 연예인들이나 아이돌들이 소통을 할 수 있는 맞아요. 창구로 V라이브를 많이 사용했었는데 이거를 이용해서 SM이 코로나를 겪는 와중에 비욘드 라이브라고 네. 이제 온라인 콘서트 세계 최초로 최근에는 언택트 콘서트가 아니라 온택트 콘서트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온택트 콘서트를 유료로 진행을 했습니다. 이 V라이브의 성공했잖아요. 네, 플랫폼을 사용했는데요. 정말 성공적이었고요. 지금은 이걸 다 사용을 하려고 하고 있거든요. 저게 제가 알기로는 한번 5만 원인가 그럴 거예요. 네, 맞아요. 예, 5만 원 맞죠. 그러니까 원래 돈 콘서트 같은 경우가 10만 원인데 그렇죠. 그래서 사실상 반값이긴 하지만 거기에 드는 비용이나 이런 걸 감안하면 사실 이게 소위 말하는 소속사들 입장에서 좀 짭짤할 수도 있다라고. 남는 장사. 왜냐하면 이거는 인원의 제한이 없잖아요. 네. 돈 콘서트는 인원의 제한이 있지만 이런 이제 온라인 같은 경우는 1,000만이 들어도 그렇죠. 상관이 없는 거니까. 근데 가격은 절반밖에 더 할인이 안 된 거니까. 맞아요. 예, 훨씬 더 이야기해 보죠. 이 콘서트를 개최를 했을 때 월드 투어 콘서트가 물론 기획사 입장에서 많이 매출을 증대시킬 수 있는 부분이긴 한데 비용도 만만치 않거든요. 그렇죠. 이동하는 비용 만만치 않고요. 스태프들 그 그렇죠. 인건비도 만만치 않고요. 그런데 좌석은 한정돼 있기 때문에 티켓 값이 비쌀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이런 온라인 온택트 콘서트는 이제 그런 티켓 값에 대한 좌석의 제한이 없으니까 큐는 정말 마음껏 증가할 수 그렇죠, 있는데 코스트, 비용은 절대적으로 낮아질 수 있는 거니까 이쪽으로의 성장성은 좀 어마어마한 것 같거든요. 그리고 SM 같은 경우에는 이 콘서트를 녹화를 해서 VOD도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거기에 사실 그 김혜진 전문가님은 그게 좀 익숙하지가 않으신가 보네요.
네. 그 콘서트를 해서 네. 이게 뭐 이 콘서트 분을 이렇게 막 판매하는 게 익숙하죠. 이상하죠. 왜냐면 네. 저희 때는 네, 맞아요. 유명 그룹 뭐 이렇게 퀸 같은 거 이렇게 하면 그러니까 맞아요, 네, 제가 맞아요. 그 시대는 아닌데 뭐 뉴키즈 온더 블록 뭐 네. 이런 그룹들이 하면 이게 비디오로 이렇게 판매하고 했었거든요. 맞아요. 그래서 그거의 수익도 이제 짭짤하고 그리고 그거는 팬들이 수집도 하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추억이니까 모아두기도 하니까 그걸 또 굿즈로 판매를 할 수 있으니까요. 네. 여기서 창출할 수 있는 수익이 좀 어마어마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성공적으로 함으로써 이 두 개 회사의 시너지를 한번 합쳐보자. 그러니까 우리의 플랫폼과 이제 그 온택트 콘서트를 한번 같이 해보자 해서 본격적으로 투자를 했고요. 이런 말이 있더라고요. 플랫폼이 탄탄할수록 튼튼할수록 팬덤들은 더 오히려 더 강력하게 뭉친다라는 그렇죠. 게 이제 이번에 빠른 시너지 효과를 기대하고 있어서 이 부분에 대한 뉴스도 있었는데요. 그런데 또 최근에 또 SM이 또 이거와 함께 플러스 JYP와도 또 힘을 합쳤습니다. JYP 같은 경우에는 두 기업이 합쳐서 이제 그 기업을 만들었어요. 이미 이름이 비욘드 라이브 코퍼레이션이에요. 그렇죠. 아까 하고 있던 비욘드 네. 라이브에다가 이제 코퍼레이션을 붙인 네. 거죠. 사실은 그래서 세 회사가 거의 합작을 하고 있는 부분이 힘을 합치고 있는 부분이고요. 이거는 좀 일본 쪽에 그렇죠. 일본에 조금 집중하는 거예요. 강화를 하겠다고 말했습니다. JYP가 우리나라에 이제 대표 연예 기획사 3사가 있잖아요. 3사 뭐 JYP, YG 엔터, 그다음 SM이 있는데 JYP가 일본 쪽에서 좀 꽉 잡고 있거든요. 아무래도 트와이스의 영향이 강하죠. 그렇죠. 그래서 이번에 신인 걸그룹도 일본 쪽 향에 좀 매출을 조금 더 비중이 있는 신인 걸그룹을 출시했는데 니주를 데뷔시켰죠. 그래서 일본 쪽에 이제 컨텐츠 제작을 본격적으로 하겠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일단 가장 빠르게 9일이에요. 얼마 안 남았죠. 트와이스가 첫 출격을 하기로 했어요. 그래서 이거는 뭐 하루 만에 월드 투어 콘서트를 진행한다라는 슬로건으로 이번에 한번 해보기로 했는데요. 여기에 대한 성장성이 어마어마한 것 같아요. 이렇게 회사들이 적극적으로 이렇게 온라인 쪽으로의 사업이 재편되는 신성장 사업에 가고 있는데요. 이렇게 보면은 앞으로 기획사들에 대한 뭐랄까 코로나 때문에 우려감이 있었고 걱정이 됐지만 이런 오히려 신성장 동력이 생겼기 때문에 이쪽으로 관심을 좀 꾸준히 지금부터 가져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문선희 전문가님, 퀸, 뉴키즈 온 더 블록 굉장히 또 최신 이야기를 전해주셨는데요. 자, 그건 그렇고요. 온택트 콘서트 이렇게 새로운 아이템이 있습니다. 그리고 합작사들이 생겨나고 있죠. 새로운 내용들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요. 자, 그럼 전문가님, 이 엔터 기업들 투자를 할 때 어떤 포인트에 주목을 해보면 좋을지 투자 포인트 한번 요약을 해주실까요? 네, 지금 말씀드린 부분은 앞으로 신성장 산업. 네. 말씀하고 싶으신 부분이 있으세요? 아니 퀸은 이제 퀸 나이대가 아니에요. 되게 억울해하시는 것 제가 같은데. 뭐 퀸을 워낙 어릴 때부터 좋아해서 이제 네, 알죠. 예전 때문에 모은 거고 네. 뉴키즈 온더 블록은 맞습니다. 그 시대는 맞죠. 네, 저희 그래서 지금부터 이제 성장이 기대가 된다라는 부분이 이제 언택트 산업, 언택트 팬심을 모을 수 있는 플랫폼이고요. 그럼 지금부터 또 엔터 기업을 조금 투자를 할 때 관심 가져보고 그래도 하반기부터 내년은 좀 긍정적이겠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 포인트를 제가 3가지를 찝어봤는데요. 일단 아까 말씀드린 거랑 뭐 일치할 수 있는데 맥이 같을 수가 있는데 코로나19로 인해서 공연 자체가 안 되기 때문에 우려감이 심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언택트로 인해서 콘서트도 개최를 했고요. 그리고 이거를 상쇄할 만한 음반 판매가 정말 최대치를 기록을 했거든요. 잠시 후에도 뭐 그래프도 보여드리겠지만 2분기 때 음반 판매량이요 2000년대 들어서 가장 최대치의 양을 기록을 했어요. 그리고 지금 한국이 아니라 글로벌적으로도 봤을 때 이게 사서 기부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쓰는 앨범이 아니라 기부 공구라고 해서 내가 산 다음에 뭐 필요한 사람들한테 주고 주위에 주고 하는 거죠. 기부 공구가 최근에 또 많이 늘었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제 이렇게 팬덤을 흔히 우리 소위 말해 이제 덕질이라고 하잖아요. 네. 덕질을 한번 해보신 분은 아시는데 만약에 이제 트와이스나 이런 뭐 예전에 뭐 소녀시대 이러면 한 장은 안 사거든요. 9장을 다 사요. 그렇죠. 모두에게 이제 골고루 내가 사랑을 한다라는 그 의미에 그래서 이제 뭐 이게 그룹들이 아이돌이나 그룹들이 많아지잖아요. 그러니까 속된 말로 그런 거예요. 2명이면 2개밖에 안 사는데 12명이면 12개를 사거든요. 요즘에는 앨범에 이제 그런 뭐랄까 굿즈 팬 사이 그 때문에 모으는 거예요. 위해서. 한 20장 정도를 사면 20개를 사면 1개 정도는 들어올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보통 한 20개 많이 사면 한 100개 정도를 사죠. 100개 사면 거의 확실하고 20개 사면 확률 한 25% 정도 나오니까. 많이 사야 확률이 커지니까. 커집니다.
1990년대까지는 사실은 우리나라가 앨범이 이제 많이 팔렸고 밀리언셀러를 이제 정말 쉽게 찾을 수 있었는데 2000년대 들어서면서 저희가 이제 스트리밍 음악도 많이 듣고요. 굳이 앨범을 안 사도 되겠다라는 생각이 있었는데요. 근데 또 2015년부터 기획사들이 약간 앨범 판매 정책이 바뀌었습니다. 말씀해주신 대로 많이 살수록 뭐 팬사인회라든지 그 안에 들어가 있는 뭐 굿즈에 네. 대한 확률을 그런 뭐 당첨 확률 네. 이런 걸 높일 수 있도록 해서 2015년부터 살짝 앨범 판매량이 늘긴 했었어요. 그런데 올해가 최대치를 찍었습니다. 올해는 이제 코로나 영향인 거죠. 팬심이 이제 우리 오빠들이 못 만나니까 앨범을 많이 사고 또 드린 대로 이제 기부 공구 산 다음에 주위에 이제 주는 기부 공구를 많이 했는데요. 지금 보시는 표가 전체적으로 지금 현재 컴백하고 있는 아이돌들의 앨범 판매량이 다 증가를 했습니다. 네. 물론 상위에 뭐 있는 그룹들 위주로 준비를 하긴 했는데요. 이거 말고도 이제 다른 아이돌들도 전체적으로 앨범이 증가했는데요. 일단은 뭐 엑소라든지 뭐 NCT라든지 그다음 걸그룹들이 최근에 음반 판매량이 많이 늘어서 네. 이쪽을 조금 더 고무적으로 생각하는 부분도 있고요. 그리고 세븐틴도 글로벌적으로는 인기가 진짜 많아가지고 앨범이 정말 급격하게 증가했습니다. 이 부분에서 공연이 안 됐지만 앨범 판매량이 증가하면서 기획사들 실적이 생각보다 나쁘지가 않았어요. 그렇게 우려했던 것만큼 나쁘지가 않아서요. 그 점이 투자 포인트의 하나가 될 것 같고요. 두 번째는 이제 아무래도 코로나가 이제 좀 잠잠해졌을 때 하반기 또는 뭐 내년 뭐 기약할 수는 네. 없겠습니다만 글로벌 공연들이 재개가 됐을 때 이게 제 핵심이죠. 네. 뭘 다 해도 이 공연이 지금 현재는 가장 큰 수익이 오니까 요게 네. 이제 회복이 되는 게 가장 중요하긴 하죠. 가장 좀 포인트일 것 같아요. 네. 사실 이 부분이 조금 해소가 된다면 기획사들 매출도 폭발적으로 증가할 수 있거든요. 요거에 대한 거 조금 지켜봐야 되겠지만 그러니까 기대감과 우려감과 아직까지 불확실성이 공존하고 있는 게 글로벌 활동이고요. 세 번째 포인트는 이건 것 같아요. 신인 그룹들이 그렇죠. 지금 대거 이번에 데뷔를 할 거거든요. 아까 말씀드렸지만 JYP 같은 경우에는 지금 신인 걸그룹을 데뷔를 시켰고요. SM도 레드벨벳 이후에 지금 신인 걸그룹이 없었는데 지금 5년 만에 지금 새로운 신인 걸그룹을 3분기에 이제 데뷔를 시키겠다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YG 같은 경우에도 이제 보석함이죠. 트레저 같은 경우도 이제 데뷔를 해서 그 반응이 드디어 그 보석함 열리나요? 네, 그 보석함이 열린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신인 그룹들의 데뷔가 되면 뭐 게임이나 엔터나 뭐 신작 아니면은 신인들의 모멘텀이 충분히 있을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에 포인트를 잡으셔가지고 지금은 엔터 기업들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시고 투자해 보시는 게 좋으실 것 같습니다. 자, 이제는 예전보다 앨범 판매량이 좀 많이 늘어났다고 합니다. 거기다가 이 아티스트들 새로 또 활동이 적조로 될 것으로 예상이 되기 때문에 이런 포인트에 꼭 좀 집중을 해서 체크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요. 이제 중요한 건 또 관심 종목이 어떤 종목들이 있느냐, 바로 이거일 것 같습니다. 뭐 예상되는 종목들이 떠오르긴 하는데요. 관심 종목 좀 체크를 해주시죠. 네, 네. 뭐 예상하시는 네. 딱 그 종목들이고요. 일단 먼저 주목을 저희가 하고 있는 거는 JYP, 뭐 SM, 키스트, 그다음 YG 이렇게 저희가 뽑아봤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대형 3사의 해야죠. 중심이고 네. 그다음에 이제 이 키스트를 중간에 이제 뭐 그래도 이제 BTS 관련 이게 있으니까 그렇죠. 하나를 끼워서 저희가 이야기 드리도록 하겠는데요. 자, 일단 이제 JYP 엔터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JYP 엔터는 뭐 지금 저희가 앞서 계속 이야기 드린 것처럼 이제 그러니까 이번에 SM이랑 같이 이제 합작 법인이죠. 비욘드 라이브 이쪽 관련 부분에 BLC, 이제 기대감이 있다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비욘드 라이브 코퍼레이션, 그러니까 BLC 관련 부분은 그러니까 이렇게 보시면 돼요. 예전에는 사실 그러니까 YG가 오히려 빅뱅 때문에 맞아요. 조금 일본양 매출 비중이 높은 그룹이 그러니까 그 소속사였는데 최근에 트와이스로 인해 가지고 이제 JYP가 일본 쪽에 조금 더 포지션을 뒀어요. 그러니까 흘러가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일 처음에는 SM이 이제 일본 쪽에서 보아나 이런 쪽으로 해서 동방신기를 해가지고 좀 왔다가 그 다음에 이제 엑소로 해서 중국 쪽에서 좀 인기를 모으고 가고 그 다음에 그리고는 지금 이제 YG가 빅뱅으로 해서 다시 이제 일본에 중국으로 갔다가 중국으로 가고 그럼 지금 이제 JYP가 또 이제 이 일본에서 이제 좀 차츰차츰 더 중국으로 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는데요. 어쨌든 그런 식의 흐름인데 일본 내에서의 지금 입지가 좀 높습니다. 근데 우리가 이 엔터주들은 항상 센티멘탈에 굉장히 영향이 크고 네. 특히 한중 관계, 한일 관계 여기에 굉장히 좀 노이즈가 많거든요. 근데 중요한 건 이 부분을 이번에 이제 니쥬라는 그룹을 그러니까 여기 보시면 아시겠지만
니지 프로젝트라고 해가지고 요거를 통해서 이제 니주라는 그룹을 결성을 하고 이제 출격을 시켰어요. 근데 이거는 사실상 이거 한일 관계와 관련된 리스크는 좀 없죠. 그러니까 물론 이제 트와이스는 한일 관계가 나쁨에도 불구하고 사실 뭐 이거는 뭐 나라들 간의 문제지 우리 언니 오빠 언니들의 문제는 아니야, 뭐 언니 누나들의 문제는 아니야라고 해서 팬심이 끊기지는 않았어요. 끊기지는 않았지만 중요한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관련 부분에는 노이즈가 있을 수밖에 없었는데 이 부분은 이제 완벽하게 그냥 니지 프로젝트를 통해서 없앤 거죠. 왜냐하면 뭐 아시는 것처럼 니주는 다 이제 일본인들을 중심으로 여기 보시는 것처럼 요 아이돌 그룹이거든요. 다 이제 니지 프로젝트라는 우리로 따지면 뭐라고 해야 되나요? 뭐 K-팝 스타 같은 네. 예, 그런 프로그램을 오디션. 오디션 프로그램을 해가지고 여기서 다 뽑은 이제 이 소위 말하면 이 그룹 아이돌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전원 일본인 멤버입니다. 맞아요. 그래서 이제 뭐 한일 관계와 관련된 부분에 뭐 노이즈는 없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다음 하나 보시면 이 니주라는 그룹이 얼마나 이제 소위 말하면 이 퍼포먼스가 나올 건지 인기가 많은지. 예, 이거는 엄청나게 가늠이 되는 게 이미 뭐 유튜브 조회수도 맞아요. 어마어마하고요. 지금 트와이스를 능가할 그렇죠. 수 있을 것이라고도 말하더라고요. 이게 이제 트와이스가 제일 초반에 이제 데뷔를 쭉 하고 이제 모았을 때 인기를 끌었던 요 흐름인데 이게 지금 요쪽 부분이 니주거든요. 니주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맞아요. 한 번에 쫙 지금 트와이스의 초창기 때의 소위 말하면 이 관심도보다 훨씬 더 그러니까 왜냐하면 여기 보시면 아시겠지만 트와이스가 사실 데뷔 2년 차부터 확 크기 시작했거든요. 근데 그때 수준은 이미 벌써 나온 거예요. 니주가. 물론 이건 이제 트와이스의 영향이겠죠. 트와이스가 그만큼 많이 닦아놨기 때문에 니주에도 관심을 가지는가 보시면 됐고요. 어쨌든 그렇게 올라왔고 여기 옆에 보시면 인물이죠. 물건이라 좀 그런데 이게 인물 분야에서 관심도 이제 여중고생의 1위는 트와이스예요. 네. 여전히 일본 내에 트와이스 입지는 매우 공고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옆에 보시면 이제 이 지금 프로그램이라고 보시면 돼요. 이게 일본의 브랜드. 여중고생들의 가장 관심을 가지고 있는 프로그램이 예, 이쪽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원래 이제 이 지금 2분기에 가장 관심을 가지고 있는 건 이거 2000년도에 가장 요즘에 관심 가지는 게 니지 프로젝트. 그러니까 2017년에 트와이스가 한번 열풍을 불면서 1등을 했었는데 지금은 이게 니지가 그러니까 니주가 이어간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쪽 관련 부분에 총 흐름은 굉장히 괜찮아질 거라고 보고요. 그리고 이제 JYP 같은 경우는 이런 게 중요해요. 기본적으로 아무리 성장성이 있어도 어느 정도 그게 성장할 때까지 기다려주는 캐시카우 역할을 할 수 있는 게 필요한데 이걸 저는 트와이스가 계속 이제 해주고 이번에 또 다시 이제 또 데뷔를 하죠. 그리고 이제 어쨌든 가장 중요한 건 온라인 콘서트뿐만 아니라 오프라인이 네. 결국에는 이게 풀려야 된다라는 건데 뭐 한화령 해제에 대한 또 기대감도 있기 때문에 뭐 그쪽 관련 부분에 그게 이제 풀리면 중국 내에서의 또 콘서트는 또 진행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중국은 지금 코로나 관련해 가지고는 조금씩 이제 풀려 나가고 있고 네. 그다음에 우리나라와의 뭐 비자 관련 부분도 조금 해제가 되고 있어서 중국 쪽에 최근에 CCTV 쪽에서는 우리나라 드라마가 반영되기도 하고 하니까 조금씩 중국 쪽의 콘서트에 대한 기대감도 있거든요. 그렇다면 뭐 트와이스가 그쪽으로 나올 수도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JYP는 이런 점을 감안하면 충분히 지금 공략해도 된다라는 생각에 제가 드린 점수는 9점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 다음은 SM을 볼 텐데요. 사실 저희가 앞서서 소개해드렸던 이제 어팡에서 말씀을 드렸던 부분들이 뭐 언택트 콘서트 많이 말씀드렸잖아. 비욘드 라이브 말씀을 드렸는데 거기에 관련된 이제 기업들이 JYP와 SM이 조금 더 뭐 앞서 나가고 있으니까 SM도 이제 그 부분을 가장 먼저 말씀을 해드려야 될 것 같아요. 일단 정말 성황리의 온택트 콘서트가 이제 마무리가 됐습니다. 이게 뭐 물론 아까 말씀드렸지만 언택트 콘서트는 좌석에 제한이 없기 때문에 그렇죠. 이제 오프라인 좌석보다 몇 배가 증가했는지의 의미보다는 의미를 두는 게 뭐 맞는지 모르겠지만 일단은 8배 가까이가 증가했어요. 그러니까 동시 스트리밍을 보고 이제 유료로 콘서트를 시청한 사람이 8만 명이 넘었거든요. 네. 그러니까 수익도 역시 그만큼 또 증가를 한 거죠. 그래서 제가 이제 이 부분에 대한 그래프도 준비하긴 했는데요. 일단 또 2분기에 음반 판매량이 또 많이 잘 팔렸습니다. SM 같은 경우에는 뭐 아까 JYP는 걸그룹 트와이스를 좀 선두로 해서 걸그룹에 앞서 나간다면 SM은 보이그룹, 전통적인 보이그룹의 명가라고 할 수 있는 부분인데요. 이 엑소나 NCT의 음반 판매량이 정말 뛰어나게 증가를 했거든요. 음반 판매량이. 그래서 우리나라 이제 엔터 3사들의 음반 점유율을 봤을 때 1위를 차지했거든요. 네. 그래서 이 부분도 이제 음반 판매량을 봤을 때 이 수치가 저는 이제 또
뭐랄까 고무적이라 볼 수 있는 부분은 지금 이 수치가 이번 2분기 음반 판매량이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이게 2018년에 최대치를 찍었던 수치에 거의 맞먹는 이제 음반 판매량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음반도 많이 팔렸고 그리고 이제 온택트 콘서트 보여드릴게요. 처음에는 뭐 슈퍼엠이 이제 처음으로 실시를 했는데요. 그 이후에 이 부분은 온택트 콘서트가 네. 이렇게 생각하실까 봐요. 별거 아니지 않냐. 그냥 스트리밍으로 노래하는 거 보는 거 아니냐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나름대로 컨텐츠적인 뭐 질을 좀 높이기 위해서 VR이나 AR 같은 서비스를 많이 넣어서요. 이런 식으로 가능하더라고요. 그러니까 팬들이랑 화상으로 토크도 가능하게 네. 이렇게 해줬고요. 그다음 뭐 이런 식으로 VR이나 AR이 이제 사람을 이렇게 크게 만들어 네. 실제로 뭐 있는 것처럼 이런 거에 대한 컨텐츠를 넣었기 때문에 유료로 이제 진행을 한 거고 아까 말씀해 주셨지만 5만 원 정도로 네. 진행을 했고요. 그리고 그 다음 편 보여주시면 이 온택트 이제 공연이 좀 자리를 잡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7만 5천 명이 보면서 이제 슈퍼엠 수익이 때, 예. 네, 매출액이 24억 원 정도였는데요. 그 다음에 이제 뭐 NCT, 슈퍼주니어가 했을 때는 정말 이 숫자가 물론 이 그룹에 대한 인지도도 있겠지만 점점 더 오르고 있거든요. 다음에 NCT가 하면 훨씬 더 많아질 것 같긴 하네요. 네, 맞아요. NCT는 정말 글로벌적으로도 지금 인기가 너무나 많은 네. 그룹이어가지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성장성은 충분히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 산업을 지금 더 크게, 더 꾸준히 키우겠다고 하고 있으니까 여기에는 이제 SM이 좀 앞서 나가고 있는 느낌이고요. 그리고 이제 하반기 때 컴백을 하고 데뷔를 하는 또 모멘텀이 있습니다. 컴백은 샤이니의 태민 이제 네. 컴백을 또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엑소 같은 경우에도 카이가 또 솔로 앨범을 낸다고 하네요. 네, 그렇게 3분기 때도 신인 컴백 이 모멘텀도 있고요. 신인 같은 경우에도 아까 잠깐 말씀드렸지만 SM이 신인 그룹을 이제 걸그룹을 내놓진 않았는데 레드벨벳 이후에 몇 년 만에 지금 올해 낸다고 하거든요. 네, 기대되네요. 네, 이거에 신인 데뷔의 모멘텀도 있는 것 같습니다. 걸그룹은 또 최근에 좀 나오면 데뷔를 하면 또 상당히 또 이제 인기가 더 많아지는 게 네. 있기 때문에 JYP도 있지 같은 경우도 생각보다 인기가 더 많았다고 하더라고요. 네. 음반 판매량 같은 것도 그렇고요. 그래서 그런 걸로 봤을 때 뭐 올해 하반기 그리고 내년 실적을 예상했을 때 실적 대비해서 지금 충분히 저평가돼 있는 구간입니다. 그래서 지금 SM 좀 관심 가져 보시고요. 저는 SM 점수는 9점을 주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다음에 이제 키스트 보도록 하겠는데요. 사실 이제 키스트는 예전에는 우리가 흔히 이제 뭐 배용준 회사 네. 아니면 뭐 김수현 회사라는 건데 이제 지금은 사실 그쪽에 대한 모멘텀은 없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키스트 같은 경우는 아이돌 그러니까 매니지먼트 사업 비중은 계속 사업은 줄었어요. 대신 컨텐츠 제작 쪽. 네. 그러니까 오히려 이제 이 드라마 제작 관련 부분에 지금 비중이 점점 늘어나고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OTC 시장이 성장함에 따라서 이 콘텐츠 제작 사업이 호조를 보일 거다라는 겁니다. 뭐 다들 뭐 표를 하나 보시면 지금 키스트 같은 경우는 요즘에 매년 꾸준히 매해 한 5편 정도는 꾸준히 계속 이제 드라마를 제작을 하고 있습니다. 맞아요. 그 중에 지금 이제 올해는 가장 이제 이 하이에나죠. 이 하이에나가 이번에 이제 SBS랑 그다음에 넷플릭스에 동시 방영되는 효과를 얻었죠. 그러니까 지금 OTT 시장이 커지면서 우리나라 이제 드라마 이런 컨텐츠 수요가 굉장히 많아졌어요. 예전에는 그냥 뭐 공중파에만 했다가 그다음에 종편이 늘어나면서 종편까지도 갔다가 이제 거기에 OTT까지도 가니까 사실 이제 하나 만들어 놓으면 뭐 예를 들어 예전에는 만약에 만들어서 소위 말하면 공중파에서 시청률이 안 나와버리면 그러면 끝이에요. 끝. 네. 끝인데 이제는 그게 안 돼도 뭐 소위 말하면 이제 이 OTT까지 가니까 점점 어쨌든 볼 게 많아지고 특히 OTT 같은 경우는 글로벌적으로 또 흥행도 가능하기 때문에 이쪽에 대한 플랫폼은 계속 뭐 유효하다라고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보건교사 뭐 안은영 요거 같은 경우는 네. 넷플릭스에 단독으로 이제 이게 이제 제작이 돼서 재밌을 들어갔고요. 것 같아요. 네. 예, 그리고 중요한 건 이 지금 이제 이 넷플릭스 같은 경우가 넷플릭스 오리지널 드라마를 많이 만들잖아요. 맞아요. 예, 그쪽에 대한 힘을 좀 독점 많이 공개. 그렇죠. 예, 힘을 실어주고 있기 때문에 이쪽과 관련해서는 굉장히 또 마진율이 또 높아질 가능성이 좀 높다라고 보고 여기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제 3분기부터 이제 나올 드라마들이 많아요. 나올 드라마들이 많다라는 거. 예, 그렇게 쭉 보시는 것처럼 뭐 계속 괜찮다. 그다음에 허시도 재밌겠네요. 네, 그런가요? 네. 아, 그렇네요. 여기 배우들이 거의 네. 보시면 느낌이 배우만 보도 알겠지만 느낌이 이거 영화처럼 굉장히 대작이구나라는 걸 아실 수 있겠죠. 그러니까 예전에는 이런 대작이 나와서 실패를 해버리면 끝이에요. 네, 맞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최근에 나왔던 거 그거 뭔가 이민호 배우와 그 김고은 배우가
더킹. 더킹 네. 맞네. 그거 사실 시청률은 우리 속된 말로 폭망을 해서 네. 이게 제2의 아스달이 되는 거 아니냐, 아스달의 연대기가 되는 거 아니냐. 제가 그래서 이제 스튜디오 드래곤 굉장히 안 좋아한다, 아니, 그러지 않았습니까? 근데 중요한 건 이게 TV에는 별론데요. 오히려 OTT 쪽에서는 반응이 지금 좋아요. 그럼요. 예, 그건 오히려 글로벌적으로 또 먹히고 있다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항상 예전에 비해서 드라마 제작의 리스크가 좀 많이 줄었다라는 거, 그런 걸 감안하면 꽤 괜찮다라고 보고 있고요. 그 다음에 제가 이제 이 키스트를 좀 긍정적으로 보는 이유 중에 하나는 그겁니다. 앞서 우리가 계속 이야기했던 거, 그러니까 온택트, 네. 그러니까 온라인 콘서트와 관련된 부분인데요. 이쪽 쪽에 확실하게 좀 성장 모멘텀이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지금 이쪽 관련 투자를 많이 하고 있고요. 그러니까 이렇게 될 거예요. 미래 우리가 아까 지금 뭐 김현진 전문가님도 이야기하셨지만 그냥 이 화면을 보고 그냥 이렇게 컴퓨터 화면에서 이렇게 보고 있는 게 아니라는 거죠. 이게 이제 나중 되면 VR까지 된다는 거죠. 그래서 네. 실제로 가지 않아도 오히려 더 VR로 여기 바로 앞에서 뭐 소위 말하면 연예인을 볼 수 있는 방구석 VR이라고 하죠. 그렇죠. 네. 예, 그런 느낌을 가지게 만들어 줄 거고 그쪽으로 계속 갈 수밖에 없을 거예요. 거기에 지금 투자를 VR 라이브와 관련된 부분에 투자를 많이 하고 있는 게 또 키스트이기 때문에 이것도 VR 관련 종목으로 또 한번 엮일 수도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쪽 관련 부분에 성장성도 있다. 그리고 사실상 BTS는 영향은 원래는 없어요. 지금 원래는 좀 있었어요. 왜냐하면 BTS의 일본 활동과 관련된 매니지먼트를 키스트가 많이 담당을 했었는데 이건 최근 들어가지고 빅히트센터가 많이 합니다. 그래서 뭐 아주 미미한 부분이지만 그래도 시장에서는 BTS 관련주로 어쨌든 인식을 하고 있기 때문에 또 BTS의 뭐 관련 또 이슈가 나올 때마다 또 움직일 수 있을 것 같긴 합니다. 다만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는 BTS 쪽보다는 이 OTT 시장 쪽이나 그다음에 VR 라이브와 관련된 부분의 성장성을 보고 매매해 보시는 게 어떠냐라는 생각에 저는 8점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YG 엔터테인먼트 볼 텐데요. YG 엔터테인먼트는 사실은 모멘텀이 상당히 좀 작용을 많이 하는 기업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빅뱅의 네. 영향력이 좀 큰. 네, 아직까지 절대적이죠. 네, 아직까지 절대적인 그룹인데요. 근데 이제 빅뱅을 뭐 뛰어넘지는 않겠습니다만 그래도 정말 대적할 수 있을 만한 그룹이 하나 나왔죠. 블랙핑크. 네. YG 하면은 지금 불핑 효과가 진짜 좀 네. 빼놓을 수가 없을 것 같아요. 지금 블랙핑크가 세우고 있는 글로벌적인 기록들이 역대 체계 뭐 자꾸 그 기록치를 넘어서고 있기 때문에 불핑 효과로 이번에 YG의 실적이 좀 개선될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체적으로 또 앨범 판매량 최고 기록을 이번 분기에 달성을 할 텐데요. YG가 지금 창립이 된 이후에 한 해에 100만 장 앨범 판매를 한 적이 없거든요. 네. 그러니까 앨범 판매량은 여태까지 최근에 이제 2000년대 들어서 기획사들이 앨범 판매량으로 이제 매출을 늘리는 건 아니었기 때문에 100만 장을 넘는 적은 없었는데요. 이제 요번에 역대 최대치를 100만 장을 넘을 것 같습니다. 그게 다 이제 블랙핑크가 많이 팔렸기 때문인데요. 이게 이번에 나온 게 BTS 조회수를 넘겼군요. 24시간 한. 예. 저도 이 부분에 이런 레코드라고 할까요? 이런 네. 기록들이 정말 좀 고무적이게. 아니 근데 진짜 여기 봤는데 네. K-팝 유튜브는 블랙핑크랑 BTS네 거의. 네, 블랙핑크, BTS고요. BTS, 블랙핑크 뭐 이러네요. 이- 트와이스까지. 네, 이 그러네요. 기록이 최단 시간 1억 뷰 기록입니다. 네. 컴백을 하자마자 이번에 하울할 때 네. 컴백을 하자마자 최단시간에 BTS를 넘어서는 기록이었다는 게 정말 블랙핑크 효과가 대단한 것 같고요. 지금 뭐 블랙핑크 음반 판매량도 뭐 당연히 또 쭉 올라가고 있는데 이게 이제 이번에 YG 실적에도 반영이 되면서 우려했던 것보다는 실적이 잘 나올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블랙핑크의 영향으로 지금 YG가 꾸준히 잘 지켜주고 있고요. 하반기 때 이제 기대감은 빅뱅이죠. 네, 네. 빅뱅이 이제 컴백을 좀 해준다면 그거에서 YG가 조금 더 받을 수 있는 또 성장 동력이 생길 것 같은데 그리고 한알령 해제 기대감도 YG가 또 충분히 받을 수 있는 게 아까도 이제 최근에는 중국에서 YG 엔터테인먼트의 그 아티스트들이 조금 이제 인기가 많다라고 말씀해 주셨잖아요. 빅뱅도 중국에 인기가 많더라고요. 특히 G드래곤 같은 네. 경우는. 사실은 몇 달 전에 한알령이 해제될 것이다라는 기대감을 가지게 했던 게 빅뱅 그 G드래곤 광고죠. 네, 중국 내에 이제 우리나라 연예인 지드래곤의 광고가 대대적으로 이제 광고가 되고 또 블랙핑크의 리사를 이제 고용한 이제 광고도 나오면서 한알령이 해제되는 거 아니냐라는 기대감이 생겼는데요. 정말로 한알령이 해제가 된다면 YG 엔터테인먼트도 이제 글로벌적인 매출도 생기는 거니까 그쪽으로서의 성장도 느껴지고요. 또 마지막으로 또 신인 그룹도 역시나 YG도 데뷔를 합니다. 드디어 뭐 트레저가 이제 그 데뷔를 할 건데요. 그 트레저의 그 박예담
맞죠? 네. 그 친구는 진짜 완전 꽃가무화 때 봤던 것 같은데 이제 데뷔를 하는 것 같네요. 정말 다 컸더라고요. 근데 멋있게 컸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 트레저 같은 경우에도 데뷔를 하기 전부터 뭐랄까 워낙에 관심도 많고 인기도 많고 뭐 조금 이제 빨리 해야지 더 이상 안 하면 힘이 빠질 것 같은 느낌이기도 하지만 계속 관심을 꾸준하게 증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최근에 이 아이돌들이 얼마나 인기가 많고 얼마나 관심도가 많은지 볼 때 유튜브의 뭐 조회수라든지 네. 검색을 이제 많이 활용을 하거든요. 트레저 같은 경우에도 최근에 이제 유튜브 이제 구독자 수라든지 뭐 뷰 얼마나 받는지 봤을 때 정말 꾸준하게 증가를 하고 있어요. 이 정도의 관심도면 좀 데뷔를 빨리 시켜줘야 될 것 같은데 그래서 드디어 데뷔를 하기 때문에 이런 거에 대한 기대감도 있습니다. 그래서 YG 같은 경우에도 이제 뭐 일단 최악은 지나갈 것 같은 느낌이니까요. 조금 관심 가져보셔도 될 것 같아요. 그래서 YG 엔터테인먼트도 점수는 9점을 주겠습니다. 네, 대체로 좋은 점수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키스트가 8점인데 이것도 결코 낮은 점수는 아니죠. 자, 그런데 다른 종목들이 9점으로 동일한 종목들 3종목이 있습니다. 자, 그럼 탑픽 종목 더 궁금해지는데요. 오늘의 탑픽은 어떤 종목이죠? 네, 사실 뭐 세 종목이 다 이제 우리나라 3사는 다 뭐 해볼만 하다라는 건데요. 뭐 그 중에서 제가 이제 제 팬심을 담아서 농담입니다. 농담이고요. 제 팬심이 아니라 맞는 것 같은데요. 지금 현재 어쨌든 가장 매출 가시화가 가장 빠른 회사를 봐서 저는 JYP 엔터를 탑픽으로 저희가 선정해드리도록 하겠고요. 매수가는 뭐 저희가 항상 이야기드린 것처럼 현재가도 가능하다. 한 3번 정도 분할 매수한다는 관점에서 현재가 매수하시고요. 목표가는 4만 원 정도로 설정해드리고 손절가는 28,000원 설정해서 대응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JYP 엔터 목표가 이 4만 원까지 제시를 해 주셨습니다. 자, 이 목표가가 그런데 좀 멀다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실 테지만 그리 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전에 7월에 그 탑픽 종목이었던 종목들이 벌써 목표가에 도달한 종목들이 있거든요. 자, 그 얘기 한번 좀 체크를 해보도록 할게요. 자, 7월 2일에 인선 ENT를 말씀을 해주셨고요. 그리고 7월 14일에는 하나솔루션을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벌써 그런데 이 목표가에 도달을 했습니다. 요거 리뷰 좀 도와주시죠. 네, 일단 저희가 이제 인선 ENT를 소개하실 때 저희가 이제 폐기물 관련 이야기를 많이 네. 했습니다. 그때가 이제 우리나라에 뭐 집중호우가 있을 때는 아니었는데 코로나로 인한 네. 이제 배달 음식도 많이 수요를 그렇죠. 하시고 네. 쓰레기 늘고 이런 그리고 뭐 이런 그쪽 걸로. 쓰레기 관련 쪽으로 저희가 네. 많이 했었는데요. 근데 이게 지금 오늘 본의 아니게 이 뭐 지금 홍수 관련 이슈로 우리나라 국내 홍수 관련 이슈로 좀 급등을 했습니다. 뭐 저는 그러니까 추세적인 부분은 저희가 그때 이야기 드린 것처럼 여전히 긍정적이다. 폐기물 시장 관련 부분 그리고 지금 집중호우가 끝나고 나면 엄청나게 막대하 쌓여 있는 이 폐기물은 또 결국에는 뭐 그러니까 이 인선 ENT라든지 폐기물 업체에게는 또 실적으로 또 바로 이제 이어지겠죠. 직결될 수 있기 때문에 네. 뭐 저는 중기적으로는 여전히 긍정적이다. 다만 지금 현재 급등 나오고 있었던 포인트는 아무래도 약간 테마성이 있기 때문에 지금은 제가 보기에는 이제 1차 수익 실현 하시고요. 나머지 좀 기다리셨다가 추가적으로 만약에 좀 눌려주면 좀 대응을 하시는 게 맞다. 가지고 계신 분은 이제 좀 입절을 하시고 이제 안 가지고 계신 분들은 좀 관심은 좀 더 눌리는 걸 보고 들어가시는 게 맞다라고 보고요. 그 다음에 이제 하나솔루션 저희가 그때 이 바이든 테마 막 네. 이야기를 드리면서 태양광 딴 거는 풍력을 하고 할 거면 태양광은 이것만 해라 이 강조를 많이 드렸는데요. 역시나 강하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물론 뭐 2분기 실적에 대한 기대감이 크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미국 쪽에서의 그 태양광 설치가 코로나 때문에 많이 줄었거든요. 하지만 3분기, 4분기로는 다시 이제 좀 이어질 가능성도 있다라고 보고요. 어쨌든 이 태양광이라는 거는 전체적으로 글로벌 전체 흐름 자체는 저는 긍정적으로 봅니다. 다만 저희가 이때 당시도 이야기 드린 것처럼 10월 달까지는 괜찮고요. 10월 달 한 중순부터는 좀 조심하셔라. 왜냐하면 혹시라도 대선에서 바이든 대통령 후보가 되지 않으면 또 한 번 정도는 좀 크게 흔들릴 수 있으니까 한 10월 달 정도까지 들고 가시고요. 지금 가지고 계신 분은 그때까지는 더 홀딩 하셔도 될 것 같아요. 계속 좀 홀딩을 하시고요. 앞서도 이야기 드린 것처럼 한 10월 한 중순 정도에는 그때는 한번 익절을 하셔서 좀 한 템포 쉬었다가 다시 진입하는 것도 괜찮다라는 이야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난 탑픽 종목 리뷰도 도와드렸고요. 오늘 또 엔터주의 내용까지도 상세히 정리를 해드렸습니다. 자, 이제 슬슬 뭐 주식학개론 마무리할 시간 다가오고 있습니다. 요즘 뭐 증시 보시면서 좀 흐뭇한 시각으로 바라보시는 분들도 제법 계실 텐데 여기서 더 큰 수익을 얻을 수 있는 기회 잡아보시려면 저희 주식학개론과 앞으로도 꾸준히 함께해 주시길 바랍니다. 자, 이제 이쯤에서 마치도록 할 텐데요. 지금까지 다양한 투자 판단에 대한 도움 말씀 드렸습니다. 하지만 특정 종목의 상승과 하락을 보장하지는 않습니다. 이 점 꼭 좀 명심해 주시길 바라면서 자, 저희는 내일 이 시간에 다시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